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 학년도 대수능 확률과 통계의 해설을 맡은 심주석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쉬운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이 부담감을 떨친다라는 그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대부분 6월이나 9월 봤을 때 좀 평이한 문제들이 나왔지만 좀 독특하게 문항의 조건을 갖다가 좀 더 가미하는 그런 해석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자연스러웠다면 좀 수월하게 더 갔을 것이고, 그 반면에 이런 해석이 껄끄럽고 조금 이건 못 보던 형태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마치 미궁 속에 빠져나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게 확률과 통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문항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이제 내년에 내후년에 볼 수능 입장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이제 또 상대적인 어떤 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 출제 시스템이라든지 문항의 어떤 스타일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공통 문항, 세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문항 세 문항은 이제 나형에서 16번, 19번, 24번과 가형에서 14번, 23번, 28번 세 문항이 지금 갖게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문항은 나형 16번, 가형 14번 문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거와 같다라는, 그리고 또 확률 변수를 조작했을 때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해. 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의 맨 앞부터 통계의 맨 끝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항이 그렇게 완성형 치고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이 이렇게 적용돼서 정답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흐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숫자 1이 적혀있는 공이 10개, 2가 적혀있는 공이 20개, 3이 적혀있는 공이 30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을 겁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해서 확인한 10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Y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죠. 그런데 이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60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해서 이 모집단에서 임의의 공을 하나를 꺼낼 때 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60개 중에 딱 공을 꺼냈어요. 그럼 60개 중에 10개 있으니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한 개를 꺼냈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60개 중에 20개니까 이게 6분의 2라고 적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은 60분의 30개니까 2분의 1. 6분의 3 이렇게 통분을 해놓는 게 형태가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평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곱하고 곱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이 x라는 게 6분의 1, 2 곱하기 2는 4, 3, 3은 9 이렇게 갈 거니까 6분의 14. 그래서 3분의 7이 평균이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X의 이제 분산을 구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잖아요.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게 돼 있는 거죠. 평균의 제곱을 빼주고 있다. 이런 식들이 우리가 다 학습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어쨌든 6분의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걸 더해준 게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제곱해서 곱해봤자 1, 그다음에 제곱해서 곱하면 4, 2, 8, 그다음에 제곱해서 곱하면 9, 3, 27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거의 제곱 3분의 7, 9분의 49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자, 얘를 계산하니까 얘가 9, 36, 6분의 36은 6입니다. 이 값이 6이죠. 그러면 얘를 9분의로 맞추려면 9, 6에 54에서 49를 빼주고 있네요. 그래서 9분의 얼마? 5. 이게 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계를 보는 거죠. 여기에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나에 들어가는 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거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러잖아요. 시그마 제곱이 지금 얼마였어요? 9분의 5였죠. 그걸 얼마로 나눠요? n 표본의 크기가 10이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내려오면 18분의 1. 나에 들어가는 게 18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나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주머니 n번째, 주머니에서 n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xn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이 y라는 거는 x1, x2 해가지고 다 더한 거다라는 얘기죠.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x 바다. 당연한 거잖아요. x1, x2 이렇게 더해가지고 x10까지 있으면 이거를 얼마로? 10으로 나눠준 것이 뭐가 되냐면 얘가 x바가 될 거니까 당연히 이거 10 곱해주면 10이 1로 와버리겠죠? 그래서 10x바가 되는 거다. x1부터 x10까지의 합은 10x바가 된다. 근데 x바라는 것도 확률 변수다 이거죠. 확률 변수.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2에 10에 x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10 튀어나가고 2에 x바가 되는 건데 x바가 3분의 7이었잖아요. 거기다 10 곱해서 3분의 70.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 나를 보면 이제 이거는 분산인데 10x바의 분산. x바도 확률 변수라고요. 그냥 똑같이. 그럼 우리가 ax의 분산을 구해라 라고 하면 a제곱의 분산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x의 분산. 따라서 얘도 100에다가 vx바가 돼버릴 거니까 얘는 18분의 100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18분의 1 나를 갖다가 나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에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다에 들어가는 내용. 자, 결국은 가나다에 있는 걸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8로 맞춰버리겠습니다. 18분의 가는 10. 나는 18분의 1. 그 다음 다는 18분의 100. 그래서 18분의 11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딱 보고서 정답이 없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보시면 이거 3의 배수죠.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이것도 3의 배수. 그래서 3으로 약분하니까 3, 6, 18. 3, 3은 9, 3, 7은 21. 그래서 6분의 37이라는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6월, 9월보다 이 완성형 문제가 쉽게 출제된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개념이 약하다면 뭔 말을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힘들 수 있는 거죠. 그 난이도가 아니죠. 우리가 공부가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 6월, 9월보다 출제위원들이 쉽게 출제한 거다. 왜? 번호도 앞자리로 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6월, 9월 달 볼 때는 19번, 20번 자리에서 만났던 문제였는데 훨씬 앞에 가 있다는 거는 출제위원들도 지금 쉽게 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나형 19번, 가형 28번. 가형 28번이라는 건 이건 주관식입니다. 예. 나형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왔고 가형에서는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어찌됐든 좀 이 문제를 읽었을 때 그걸 잡아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런데 딱 읽었을 때 어떻게 배열하라는 거지? 심지어는요, 제가 이걸 풀고 나서 저는 국어 선생님한테 한번 요거대로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5개 숫자를 한번 택해봐라. 하나 적어봐라.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 잘 못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해석이 가나의 해석이 쉬운 해석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할 겁니다. 선택을 할 거예요. 일단 5개를 선택을 할 건데
선택을 해봅시다.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각각의 홀수들은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 그러니까 지금 홀수를 보면요. 1, 3, 5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을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다 이거예요. 근데 1을 선택 안 할 수도 있는데 선택했다면 한 번만 해라 이거예요. 3도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각각의 짝수는요. 짝수 2, 4, 6이 있을 텐데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만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얘를 선택했다면 이 2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 두 번. 그러니까 2를 세 번 선택하거나 2를 네 번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두 번 선택한다. 선택하려면 하고 했다면 두 번 선택이다. 아니면 선택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춰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순서대로 가보면 돼요. 그러면 홀수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짝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5번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홀수를 예를 들어서 5번 선택했다? 홀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짝수를 5번 선택한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죠. 홀수들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겠다고요. 근데 짝수는 5번 선택하겠다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짝수는 선택하면 2개를 선택해야 된다며요. 그럼 2번 선택했고 2번 선택했고 한 번 선택해야 5번 아닙니까? 아 이런 케이스가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홀수를 한 번 선택했어요. 그러면 짝수 4번이다? 이건 가능하다 이거죠. 왜? 홀수를 1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고 짝수는 몇 개를 뽑아줘야 되겠어요? 2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죠. 왜? 한 숫자당 2번이 적히는 거니까 선택했다면 2번. 이건 가능한 거다 이거죠. 아 얘는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일 때 3번이다 라고 한번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선택했다면 2번이야. 그럼 한 번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죠. 짝수 한 번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3번일 때 여기 2번. 이건 가능하다 이거죠. 얘도 가능한 거다. 4번에 한 번.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5번에 0번. 5번에 0번. 얘를 5번 선택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이게 안 된다고요? 얘도 안 되는 거였고. 왜 안 되는 거냐? 선택하면 한 번만이잖아. 선택하면 얘 한 번 선택했고 얘 한 번 선택했고 얘 한 번 선택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잖아. 근데 어떻게 홀수를 4번, 5번 선택해? 한 번씩 3번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가능한 거는 여기에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다라는 거를 갖다가 판단해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쉽습니다. 왜? 먼저 선택을 해보세요. 그럼 홀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을 갖고 왔어. 짝수가 있을 텐데 짝수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2개 선택했다 그러면 2와 4를 선택했다면 2가지씩이라니까 이런 경우가 돼버린다 이거죠. 이 각각에 대해서 이 각각 곱해 법칙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선택이 이렇게 되어진 거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일렬로 나열을 하라고 그랬어요. 얘를 나열할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러면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줘 버린다. 그래서 3, 3, 9가 될 거고요. 얘는 120을 4, 30이니까 27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다. 자, 이 경우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홀수는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개가 있어야 되니까 3C3. 그냥 홀수는 다 뽑은 거야. 예를 들어서 1, 3, 5 이렇게 다 뽑아버려야 되죠. 네. 그 다음 짝수는 2개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를 선택해 줘야 돼요. 3개 중에 하나의 짝수를 선택해 와야 된다고요. 그래 예를 들어서 2를 선택했다 그러면 2는 선택했다면 2개라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나열해 줘야 되니까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이고 얘가 3이니까 3 곱하기 5팩토리얼 120을 2로 나눠주면 60. 그래서 18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얼마다?
450가지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형 학생들한테는 이걸 객관식, 그다음에 이과 가형 학생들한테는 주관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요 해석이 조금 힘들었을 거다. 이것도 제가 추측컨대, 경험상 추측컨대, 이거 출제위원들이 문제 내놓고요, 검토교사랑 이 문맥에 대해서 이게 올바르냐 아니냐 엄청 실갱이 벌였을 겁니다. 이런 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이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 다른 풀이라고 특별히 보이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이거 당연히 시키는 대로 뽑아내고 조건대로 뽑고 그걸 나열하고 뽑고 나열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나형 친구, 가형 친구도 그냥 쉽게 가면 그냥 쉽게 가는데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완전히 미궁 속에 빠져버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뜻이죠.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문제 충분히 풀어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선택 안 하고 하나 뽑고 선택 안 하고 뽑는다면 2개 뽑고 이런 느낌 금방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해야 돼. 우리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 내년, 내후년을 준비하는 학생들, 확률과 통계 이런 문제 교육과정 바뀌었더라도 이거 범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 해석, 조건 해석이 중요한 관건이구나. 우리가 확률 통계,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조건 해석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공통문항, 마지막 문항인데요. 이항분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항분포.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 20이고요. 분산 구하라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는요, 정말 우리 친구들 잘합니다. 심지어는 이 우리 수능 특강의 확률과 통계를 보면 이거는 거의 예제가 아니고요. 그 설명하는 과정 있잖아요. 예시. 거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책이 다 있고요.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항분포 따르면 평균 NP, 분산 NPQ. N이 이거고 P가 이거거든요. NP. NP가 20이다. NP가 20이다. 따라서 P가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했을 거야. N, P, Q 이게 분산이야. 이러면서 8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20이라는 게 NP고 거기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Q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에 4분의 3을 곱해주는 거죠. 1에서 4분의 1을 빼준 게 Q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5, 3, 15 약분해주면 약분하면 여기 5죠. 그래서 5, 3, 15라는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주관식 나형, 가형에서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문항 세 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형 단독적인 문제, 나형 단독적인 문제 여러분들한테 해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총평도 가형에 대한 총평이니까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가형, 나형 단독 문항 해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